입주량 없는 거 있잖아요. 입주량 없는 거 말씀드릴 건데, 입주량이 있는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주 있는 것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입주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입주가 대부분 있는데 입주 없는 거 도봉구가 없습니다. 네, 도봉구가 입주가 얼마나 없냐면 도봉구 네, 이렇게 없거든요. 2004년 이후에 제 고향 도봉구에 2004년 이후에 2005년 이후에 이제 그럴듯한 신축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지역도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주량 기반으로 이야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간 지역에 최근에 입주가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활권 기준으로 또 이거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거를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파악을 합니다. 대장 아파트로 파악할 건데 제가 선호도를 이거를 만약에 뭐 일원화 시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뭐 이렇게 쭉 아파트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 선호도를 비교를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비교를 하려면 그 기준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입주가 있는 지역은 그 입주 단지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 입주가 없을 때는 대장 단지가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아이파크나 청소년 비슷비슷한데 이 친구가 그래도 조금 더 신축이기 때문에 2004년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18년에서 20년 한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안 맞네. 18년 1월부터 2년 이렇게 하면 이거나 세월이 가가는데요. 됐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18년으로 잡고 20년으로 이거는 뭐 그 임대차법만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딱 피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이 아이파크가 플러스 42가 되겠고 전세가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로 떠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로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같은 기간 잡아요. 이렇게 같은 기간 잡고 18년 자 플러스 40이랑 플러스 3이죠. 1901 이거는 크게 유의미하다 보진 않고요. 얘는 크게는 그리고 이것도 저는 크게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얘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얘가 3% 오른 게 되게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그 가격 수준 볼 것 같아요. 가격 수준 가격 수준 보면 얘가 분명히 낮겠죠. 가격 수준이 낮겠죠. 그거는 변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 선호도 판단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신도분 이런 얘네들이 좋은 애거든요. 2000년식이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이제 유의미하게 나타날 거예요. 얘가 2년을 하면 32랑 플러스 5네요. 32랑 플러스 5. 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신도거든요. 이게 지금 도봉구에서 제일 좋아하는 창동의 1등 생활권에 써둔 거예요. 플러스 40이랑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에서 수렴한다고 보면 되겠죠. 한 0에서 좋은 데는 조금 5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안쪽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보이시죠? 플러스 11이랑 마이너스 13 이렇게 유의미하게 나와요. 이게 동일 생활권에서 신축, 구축, 이게 같은 얘들이 신축이었잖아요. 거의 움직임이 비슷할 거고, 이 매매나 이런 것들은 가격 수준을 보고,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규칙이 뭐냐? 신축은 좋고 구축은 나쁘겠지. 역세권이 좋고 비역세권은 나쁘겠지.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다는 상태 하에서 이제 생활권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생활권만 좀 벗어나면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확실히 선호도가 이만큼 떨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 단지가 좀 작아서 그런가? 그럼 큰 단지로 가볼까? 라고 해서, 얘가 지금 재건축 대장이죠. 이런 친구 봐보면은, 한번 볼게요. 플러스 17이나 전세 66이네요. 근데 이건 여기에 걸렸잖아요. 여기 지금 걸렸으니까 살짝만 옆으로 가서 보면은 플러스 8이랑 플러스 10 정도 되네요. 이거는 가격 수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수준을. 여기는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유의미하게. 여기는 매매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40, 여기는 1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 생활권별로 보시면서 이 생활권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 단지는 이런 수준이구나라는 거를 이 대장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대장을 기준으로. 그럼 또 다른 데 가면은 또 다른 결과가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얘가 너무 좋고 얘가 너무 안 좋고 이거를 타다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 단지는 얘는 이런데 얘는 좀 좋네. 여기 대단지가 좋은가 보다라고 하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얘는 왜 이렇게 3위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 듣고 이제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걸 언제 한다? 단지 인장 때 돌아다니면서 내가 선호도 파악이 잘 안 될 때, 잘 모를 때 이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단지 선호도 하겠습니다. 단지 선호도. 단지 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단지를 걸어다니면서 잘 보시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도 선호도를 유추하시고 매물 임장 단지를 뽑아 놓으셨으면 흔히 말하는 투자 가능 단지를 뽑아 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단지 선호도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상태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이 네 가지 단지 위치, 환경, 학군이라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유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사실 선호도가 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강의하기도 어렵고 이해시키기도 사실 제일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 부동산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 부중성, 토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가치는 계속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올라가겠죠. 인플레를 타고.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건물이 세워졌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세워진 거에서도 동층 향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 선호도라는 게 사실은 되게 규격하기 어려운 게 실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뭔가 법칙이 있을 것 같고, 뭐 무조건 역세권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비역세는 안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신축이 좋을 것 같고 이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축인데도 안 좋은 단지가 있을 거고, 대단지인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좀 싸한 단지들이 또 있어요. 또 기분 가보면 또 그런 단지들은 거기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그 현장에서 다 그 현지인들은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아니면 내가 지금 새로 지어질 아파트 같은 데 있죠. 새로 지어질 아파트도 가서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지기 전에도 여기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보고 왜냐면 그 주변만 봐도 알거든요. 그 주변만 이게 헬리오 시티처럼 이 단지만 천국일 것이냐 아니면 파크리오처럼 여기가 완전히 택지화 돼가지고 앞에 공원이 연결돼가지고 가장 좋아할 것이냐는 가서 현지를 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또 가서 보면 도로의 폭도 우리가 느끼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도로의 폭이나 거기에 다니는 뭐랄까요? 자동차의 종류랄까요? 예를 들면 뭐 경수대로 이런 데 있죠. 평소에 붙어 있는 그런 데들은 이제 물류차들의 그냥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붙어 있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같은 이게 폭의 도로더라도 이 안쪽이거나 아니면은 뭐 같은 폭이더라도 뭐 올선 앞에 공원 그 앞에 있는 그런 곳들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서 내가 들어봐야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너나이님은 막 저랑 임장하는데 저랑 영등포구 신도림 갔을 때 내가 또 예전에 막 또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러니까 야 내가 저 자리가 말이야. 내가 그 지하철 그 소음을 이렇게 쟀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밤에 들어봤어 집에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긴 한 거예요. 중요하긴 한데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게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지 선호도 매기는 거. 늘 제가 강조하는 대로 개별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단지는. 자 그래서 단지 선호도는 어떤 걸 매기냐? 단지 쾌적도입니다. 단지 브랜드나 연식이나 세대수, 동간 거리 등이 되겠고요. 위치는 이게 단순한 그 생활권 안에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수도권 안에서의 위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적 위치 그리고 직장 접근성, 즉 교통이 되겠죠. 그리고 역세권 여부를 위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주변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브랜드 있죠. 한남이면 한남, 성수면 성수, 뭐 대치, 뭐 또 어디 있겠어요? 흑석 뭐 이런 데 있죠. 이런데 동네들이 좋은데 그 동네 브랜드가 하나 될 것 같고 그리고 상권이나 공원도 환경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군은 단순히 학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학군이라고 쓰지만 사실 초품 하나 저는 학원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학군이라고 하는 데가 결국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대치, 중계, 목동밖에 없는데 그 세 군데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뭐 내 집 마련이나 투자적으로 봤을 때도 의미 있는 그런 학원가 서울에 그래도 한 20개 정도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끼고 있지 않냐가 조금 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초품화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범위가 있을 거예요. 범위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이걸 되게 크게 봐요. 크게. 왜 지난 제 바다님 강의에서, 그 권역별 투자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셨을 건데, 거기서 이제 입지 좋은 곳은, 연식보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평균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본 거죠. 퉁 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 평균 이상이나 혹은 지방의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요 네 가지가 다 유의미하게 봐야 됩니다. 서울 수도권 평균 이상이나 지방 최상급지. 그래서 여기는 선호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그 평촌이나 수지가 이제 수도권 평균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들은 이 네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이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평균 이상 지역들은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구리, 평촌, 수지가 될 수 있겠고 여기는 서울은 웬만하면 포함입니다. 서울 5구는 어떡하냐? 서울 5구는 사실 명확하게 평균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로구의 신도림은 명확하게 좋은 지역이고요. 거기는 사실상 공덕이랑 유사합니다. 공덕이나 당산 정도가 신도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동 같은 데는 한 4군 정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창동 정도만 도봉구에서. 금천은 사실 그럴 만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거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최상급지는 여기 보시는 대로 해운대 동네, 수성구, 봉선, 울산, 옥동, 창원, 용지고요. 여기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두가 들었을 때 아는 지역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 정도가 지방의 최상급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 지역들만 요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뭐냐? 이 두 가지만 중요합니다. 단지와 환경 이 두 가지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대부분을 가면 갈수록 그냥 단지 쾌적도로 선호도가 결정이 돼요. 그런 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수도권에도 시흥이나 안산이나 송도나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송도 같은 데가 과연 입지가 좋으냐? 거기 학군 좋은 거 아니에요? 학군 좋죠. 학군 좋은데 그건 오히려 환경 안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가 만약에 송도가 되게 좋으니까 송도가 연수구 안에 있잖아요. 연수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었으면 거기 송도 앞에 있는 동춘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층 밀집지역. 그럼 거기도 비쌌어야죠. 거기는 확연하게 싸잖아요. 물론 다른 인천의 지역보다는 좋죠. 거기도 학군이 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이라는 효과를 뺐을 때는 굉장히 선호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 수도권 평균 이하의 지역들은 단지와 환경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결정한다, 단지 선호도가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막 너무 막 칼자를 딱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뭐 여기가 어디 대학군을 봐,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포션이 그렇다 이거죠. 포션이 여러분, 예, 그 투자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대응의 영역이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불리하게 되고 불리한 것도 유리하게 되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너무 공식화 시키거나 무언가 누가 딱 자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강의 들어주십시오. 자, 수도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도권이랑 서울 평균 이상은 선호 요소가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좋아지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이제 뭐죠? 제일 좋은 지역, 파크리오가 되겠죠.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잠실이 학군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도 간혹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학군의 의미는 학원가랑 초품화를 비롯한 그런 개념의 학군입니다. 그래서 전 잠실도 충분히 좋은 지역이고 잠실까지는 대치 라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군적으로 크게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개를 포함시켰고요. 네 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십리 센트라스가 되겠습니다. 왕십리 센트라스는 다 좋습니다. 단지도 너무 좋고 거기 단지 환경이 완전 대단지기 때문에 거기 이제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죠. 이 위치가 결국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가고 바로 갈 수 있는, 여기도 멀지 않죠. 5호선 타고 바로니까.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정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학군이 없습니다. 왜요? 여기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중학생을 키우시는 분들은 물론 중학생은 여기서 못 사나요? 센트라스 금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센트라스가 이 초중고가 해결되는 그 최상급지로 못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광장 힐스테이트 같이 센트라스와 광장 힐스테이트라고 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비교했을 때 뭐 센트라스가 뭐 이렇게 남부끄러울 친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단지도 크고 상품성도 좀 뛰어나고 위치가 더 좋은데 왜 힐스테이트는 22억, 23억, 25억까지 갔는데 센트라스는 왜 20억을 못 넘냐? 학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개를 다 갖춘 아이들만, 그 단지들만 뭐 거래가가 25억이 넘는다던가 호가가 25억이 넘어갑니다. 이 네 개 중에 무언가 하나가 부족하면 바로 20억 언더가 되거든요. 센트라스가 그런 단지 중에 제일 좋은 거죠. 이 세 개를 갖춘 단지 중에서. 근데 학군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5억 정도의 선호도가 빠지면서 그 선호도를 가격으로 환산한 게 한 5억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뭐 겨이궁 자이, 경자도 물론 빠진 거예요. 경자도 그 학군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경자 같은 경우는 독점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커버한 거에 가깝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지를 보실 때는 그 최상급 단지 있죠. 뭐 엘스나 아니면 뭐 흑석의 아리아나 뭐 이촌의 한가람이나 그렇게 최상급 단지들이 있어요. 광장 힐스테이트나 그 8사로 봤을 때 호가나 혹은 거래가가 25억 지난 그 전국전 기준으로 그 단지들은 그 지역에서 다 대장이고 그리고 요 네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단지들이거나 아니면 그 세 개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선호가 넘어가지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걸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 센트라스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적으로는 어디나 하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이 단지의 가치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은평 노창 1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지나 환경, 여기 위치가 빠졌죠. 아무래도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배제를 시켰지만 적어도 단지나 환경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저는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0억 언더가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 특히나 이제 은평 뉴타운은 앞에 1단지나 위에 9단지, 10단지 있죠. 거기 이제 초역세권의 단지들과 그 좀 더 새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지역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역들. 거기랑 그 선호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격 차이가 많고 거기가 투자를 적게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그 안쪽을 투자하게 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가셔가지고 실제로 저 인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네. 거기는 사람이 잘 안 다녀요. 그 안쪽은. 근데 이 바깥쪽 1단지, 9단지, 10단지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람이 많네, 우리의 미래 세입자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 그 구로 같은 경우는 위치 하나만 있는 거죠. 사실 여기가 4만은 96년식이기도 하고 거기 환경이 막 거주하기 막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위치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그 요소들을 하나씩 잘라가면서 보면은 확실하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 확실히 확연하게 나고 있고요. 물론 이거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당연히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말씀드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센트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청량리가 있습니다. 여기 한 칸 뒤에 있죠. 청량리에 지금 그 롯데캐슬 그 굉장히 높은 거, 그 아까 우리 거기는 없었어요. 거기 없었는데 그거 여기 살짝 우측에 있었거든요. 사진에서는. 그 친구가 센트라스보다 지금 가격이 더 비쌉니다. 아니면 가격이 겹쳐요. 겹치거든요. 그러면 얘가 센트라스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미래에도 못 넘죠. 왜요? 요 요소가 떨어지잖아요. 요 요소가 위치가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학군이 없잖아요. 단지는 거기도 좋죠. 그리고 환경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 신축이 많으니까 새 거고 위치 글쎄요. 적어도 왕신이보다는 안 좋죠. 그리고 학군이 없기는 같이 매한가지잖아요. 그럼 요 세 가지가 해서 위치가 좀 약한 거예요. 그러면 뒤로 얘가 더 가치가 내려가야겠죠. 물론 그럼 단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만큼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정도의 그 단지의 차이를 위치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위치가 뒤집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은 이번 상승장은 그게 지켜지더라도 다다음 상승장에서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청량이라는 단지를 내가 뭐 20년, 15년, 20년 갖고 가겠다. 그러면 투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짧게, 그러니까 더 길게 가져간다 생각하게 되면 그걸 오히려 센트라스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면 상품성은 결국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 장에 좋았던 뭐 고덕이라든지 사가정 아이파크라든지 뭐 서울대 이편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축으로서 많은 희소 가치를 적은 희소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선호도를 받았지만 그게 과연 그 다음에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전 장에 받았던 선호도를 그대로 받긴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거여 같은데 시그니처 롯데캐슬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뺏기겠죠 선호도를.
예, 그 전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옆에 게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이게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고점만 파악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안에서 얘가 가진 게 뭐지? 그리고 얘가 가진 요소가 다른 단지랑 비교했을 때 이게 뒤집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도 성원도를 크게 보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에는 주거 쾌적도예요. 예, 이거는 수도권 외곽을 갖고 왔는데 영통 에듀파크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그 영통 그 삽입벽산, 그 벽산을 얘기한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에듀파크인데 세 가지가 있죠. 예, 단지만 없습니다. 단지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영통에 굉장히 좋은 학원가가 있죠. 예, 이렇게 학원가를 기반으로 하고 영통 학원가 학군이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뭐죠? 성취도도 상당히 좋았어요. 예,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렇게 좀 균질한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수원역 프로듀오 자리가 있습니다. 21년식이고 이게 고등자리예요. 네, 고등자리라고 부르던 아파트인데 이 단지는 수원역 근처에 있긴 한데 사실 뭐 위치가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원역이 과연 위치로서 가까움받는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은 많지만 그게 입지적으로 좋은 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위치를 뺐고요. 대신에 이 단지랑 환경을 포함시켰습니다. 단지가 진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단지가.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실 건 뭐냐, 이런 땅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땅을. 수원은 정말 대단한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를 바로 이거를 다 단지로 메울 수 있어요.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화성이나 수원 이 남부 수도권에 앞으로도 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길 거고 지금 원래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더라도 여기가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 이 사이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다 동탄 화성 원래는 수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수원 동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동투가 이렇게 있고 병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빈 공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다 아파트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수원역이니까. 여기도 다 메꿀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또 호매실이잖아요. 이쪽이 호매실이거든요. 여기 다 이렇게 다 메꿔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 독특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가 당연히 단지는 좋고, 여기도 이 수원역이나 여기 고등자이나 매구역 근처도 10억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단지죠. 근데 다만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여기랑 같은 금액으로 더 입지 좋은 데를 갈 수 있다고 하면 전 좋은 데를 하겠습니다. 왜? 얘는 결국 이런 땅들이 다 메워져야 하니까요. 그런 땅들이 이미 메워진 데가 어디냐? 분당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 이미 다 메워졌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올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다른 얘기를 하면 입지 독점성이라고 하죠. 이런 곳들이 높은 데를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단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내가 뭐 내 집 마련해가지고 갈아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내 집 마련 관점이고, 투자는 내가 그래도 5년 10년 정도 가져가겠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이거는 조금 무거운 것 같다는 거죠. 이 8억에서 10억 되는 이런 지금은 10억 하지 않지만 뭐 어쨌든 한 6억에서 9억 사이 정도 하거든요. 84랑 5구가 그런 것도 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리고 병점역 아이캐슬 있습니다. 아이파크캐슬. 이게 여기 병점에 들어온 신축이에요. 신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여기 병점역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병점인데 여기 옆에다가 새로 빈 거예요. 밀고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파트가 좋아요. 반듯하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요 지금 수원역 프로젝트 자 있죠. 여기가 그냥 압도적 10억이 좀 넘었잖아요. 그냥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도권 외곽은 이 주거 쾌적도가 선호도를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학군이 없어도 위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단지랑 환경이 압도적이면 그냥 비싼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많잖아요. 뭐 부천보다 옷길이 비싼 거, 분당보다 혹은 분당만큼 위례가 비싼 거, 그런 것도 다 신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영통보다 프로지오 자리가 더 비싼 거, 그런 것도 다 그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 수도권 이하로 갔을 때는 확실히 이 상품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도 여러분들도 지방도 많이 도시니까 실전 말이지만 지방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대구입니다. 반월당. 지방 안 가신 분도 있으니까 재미나게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재밌습니다. 범어역이 있습니다. 수성구의 대구의 자존심이죠. 범어역. 그리고 여기 힐스테이트 범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대단한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4개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경신고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가장 좋은 범사 만삼이라는 그 지역 중에 하나고요. 경신고가 제일 그 핵심이거든요, 학군에. 그래서 여기서 서울대 만점자가 몇몇이 나온 수능 만점자가 몇몇이 나온 그 학교입니다. 여기 4가지를 다 갖고 있는 아파트예요. 생긴 거는 막 그렇게 막 그냥 어디나 볼 수 있는 지방 신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하신 거죠. 이 범어 힐스테이트는 이미 지금 전고점의 95%까지 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지방도 여러분들 잘 보시니까 재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방을 보시면서 어디를 뭐부터 봐야 되냐를 생각하실 텐데 이런 대장단지부터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주에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하거든요. 입주가 있으면 내려가고 없으면 올라갑니다. 그럼 뭐부터 올라갑니까? 제일 좋은 거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부터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내 거 투자 단지만 보지 말고. 왜냐하면 내 거 투자 단지나 내 거의 미래 투자 대상 단지만 보면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아마 한 2살, 3살 정도 걸릴 거예요. 이 위가 불타오르고 거기서 슬슬 이렇게 오는 게.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저는 범어가 지금 전고점을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 다음 거, 그 다다음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는 자세히 적지 않았지만 지금 헬스 범어는 거의 다 정보를 회복했고요. 여기 있는 청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반해서는 조금 한 80%, 70% 왔습니다. 거기도 안 좋은 데는 뭐 달서나 아니면 뭐 북구에 좀 선호받는 신축 이런 데들은 한 70 정도 왔고요. 한 65, 70 정도 왔고요. 그게 이제
수성구 대비해가지고 가격 수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이런 순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전세가 얼마나 소진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방을 보실 때는 내 단지만 보지 말고 요 대장 단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소진이 되고 그 다음 한 중간 정도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만 알고 있어도 거기 하나의 풍향계인 거예요. 풍향계. 예, 서울이랑 조금 달라요. 예, 서울이랑 조금 다른 게 서울은 이게 전체적으로 군별로 해가지고 소화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1군이 다 소화가 되고 2군 이런 식인데 이 지방 같은 경우에 그게 훨씬 짧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요거만 보고 있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든하이츠라고 있어요. 이 가든하이츠는 여기 같은 이 생활권이에요. 생활권인데 여기 하나만 단지가 빠진 거죠. 85년도. 네, 단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이 대구의 특징은 이 단지가 오래된 구축들도 조경이 굉장히 잘 관리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되게 좋아요. 단지가 좋습니다. 단지가 좋은 단지들이 보통 지방에는 대구가 상당히 그런 편이에요. 수성구. 예, 지산 범블 가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좀 깔끔하게 돼 있고 뭐 수도권으로 치면은 평촌 같은데 목련 있죠. 예, 목련 그 2단지랑 그다음에 거기 90 있잖아요. 거기 옆에 그 대형 단지 이렇게 쭉 3개 있잖아요. 그런 단지의 조경을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 이게 관리가 잘 되는 구축은 이런 거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된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평촌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가든하이츠는 상당히 좋은 구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라고 여기 수성동가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떨어져요.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많지도 않고 그냥 좀 비균질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수성구 안에서는 좀 좋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가 이 단지는 되게 좋습니다. 여기 단지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고 다만 여기서 학구는 좀 빠졌다. 학구는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유 있어요. 여기 대단지가 그 대형이 많아가지고 진짜 부자들도 여기 많이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단지가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 두 개가 빠졌죠. 여기는 위치가 사실은 이 위치가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질 지역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성구가 제일 좋고 중구, 달서구가 한 평균 정도 되고 그 밑에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여기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위치가 좀 덜하다라는 의미에서 좀 위치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가면 진짜 쾌적하고요. 롯데캐슬이 되게 신경 써서 지은 단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주변에도 바로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중구 대장 뭐 이제는 대장이 아니죠. 청라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장급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네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는 그냥 혼자 사세요. 그냥 혼자, 그냥 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그냥 혼자 그냥 사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보면 청구가든 있죠. 요게 이제 가든하이츠예요. 이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 빨간색을 보면 이 나머지 애들보다도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대구가 요 세 가지 있죠.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이 선호도 요소가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선호도 요소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훨씬 더 가격에 많이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는 이 단지랑 환경이 좋은 것만으로는 이 요소를 뒤집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성구는 그만큼 학군이 저기 중요하니까. 수성구 학군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현장 가 봐야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든하이츠 85년도가 지금 로켓 더 퍼스트나 아니면 이 센트럴 스카이보다 더 비싼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가든하이츠에 사시는 그 차를 보면 알거든요. 차가 진짜 좋거든요. 이 대구가 수성구가 전국에서 벤츠가 제일 많은 데잖아요. 완전 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가서 보시고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래프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프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단지 간 선호도 상세 예시예요. 단지를 지금은 제가 되게 크게 봤잖아요. 요소를 많이 가지면 갈수록 좋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거를 좀 단지 하나하나간 좀 더 좁혀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동구인데 강동구에 성내 삼성이라고 있어요. 이 단지는 강동구청역이랑 천호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일단 품권이 있어요. 단지는 이렇게 사진이 되어 있는데 그냥 레미안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냥 오래된 레미안 아파트라는 느낌을 받는 단지예요. 뭐 그렇게 안 좋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냥 뭐 그렇지 이 정도 연식의 레미안이면 뭐 그 정도지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의 단지입니다. 그리고 선사현대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친구도 암사역 초역세권에 초등학교가 위아래에 붙어 있어가지고 초품화까지는 되는 단지고요. 상당히 쾌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대 삼성과 비교해서는 얘가 훨씬 더 대단지죠. 훨씬 더 단지도 쾌적하고요. 다만 안 좋은 건 뭐냐? 여긴 천호역에 가깝고 여기 그 상권도 누릴 수 있는데 반해서 여기만 가면 조금 인적이 드뭅니다. 인적이 많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 붐비는 거죠. 제가 그 내마중에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은 붐비고 먼지 많이 나고 시끄러워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대 삼성이 이 선사 현대보다 상품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의 같이 가요. 가격은 거의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만약 이 두 개의 그 투자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냥 두 개 중에서 좋은 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막 성대 삼성과 뭐가 더 좋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로케가 있어요. 아까 그 제가 되게 땅땅하다는 그 되게 그 짱짱하다는 그 단지죠. 명일역 역세권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 명덕초 100% 배정이에요. 명덕초가 제일 강동에서 좋은 초등학교인데 그리고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은 상가예요. 굉장히 좋은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학생을 가진 부모라면 그냥 여기 안에 잘 풀어놓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위험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학부모, 저도 초등학생 학부모인데 그냥 여기 단지 안에서 편하게 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베네루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쪽 안쪽에는 대부분 다 신축이거든요. 초등학교 같이 있고 이렇게 신축까지 생겼습니다. 여기 신축은 되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신축처럼 생겼어요. 그냥 뭐 되게 이 신축 뭐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 정도 느낌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라시움. 그라시움 완전 큰 단지죠. 제가 이 단지를 너무 좋아. 아까 그 제가 썼던 그 뷰 있죠. 그 딱 내려가지고 여기 내려가지고 딱 보는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상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기는 완전 또 레벨이 다른 강동구의 대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지의 선호도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렇게 세 개는 저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둔촌 신성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얘도 9호선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둔촌 주공 파크포련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좋은 앞으로 더 좋아지는 단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호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선사 현대의 선호도 요소를 제가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위치랑 단지, 위치랑 환경 상권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선사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좋은데 반해서 상권이 없다. 그리고 성대 삼성은 선사 현대에 비해서 단지는 좋지 않지만 이 상권, 환경이나 상권을 누리고 있고 사실 위치가 더 좋죠. 왜냐면 이 전체 강동구에서 위치는 여기를 오면 올수록 좋거든요. 왜냐면 이 천호가 결국 이 강남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길목에서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단지를 가서 요 요소들을 어느 정도 포션으로 둘까가 아마 제일 어려우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들에 들어가셔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단지는 이런 정도 느낌이구나. 이 단지는 이 단지에 비해서 위치는 안 좋은데 뭔가 사람이 되게 크고 많네. 그리고 여기는 상권 대신 없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거 어떻게 알지?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뭘 봐라? 그래프 보고 그리고 전세가 파악하고 전세가가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통해서도 선호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정도 생각 갖고 이제 부동산 가는 거죠.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물어보면 돼요. 사장님, 제가 성대 삼성이랑 선대 현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물어보면 답해 주실 거예요. 서로들 요구를 할 겁니다. 여기는 여기를 요구를 할 거고, 여기는 여기 요구를 할 거예요. 그거 얘기는 서로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가가지고 선사 현대 이렇게 물어보시면 화내요. 뭐야?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약간 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비슷하게 하나 서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비슷하구나라고 느끼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친절하신 분들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대부분 다 성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장점 얘기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선호도를 매기시면 될 거고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렵지만 이걸 제가 그래서 아까 무조건 내가 앞마당 선명히 만들면 좋겠다는 게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왜냐면 이게 결국 다 다른 제겠다는 영등포도 할 건데 거의 똑같이 적용돼요.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사 현대보다는 로켓가 당연히 훨씬 좋죠. 훨씬 좋습니다. 그냥 비교할 건 아닙니다, 둘이. 그리고 되게 재밌게 이 로켓, 이 08년식이잖아요. 이 베네리체가 되게 신축인데 얘랑 거의 같아요. 선호도가. 실제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로케나 여기 안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신축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되게 많이 후회하죠. 여기까지 나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여기에 다 생활 환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원 내려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 게 생각보다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 상품은 좋아도 여기에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기 때문에 왜? 강동구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이 학군이니까. 학군과 학원가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장점은.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전세가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부동산 가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냥 내가 같은 돈 갖고 있는데 뭐가 더 먼저 나가요? 여기 베네리체도 전세 6억이고 로케도 6억이면 뭐부터 나올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전화를 하셔도 되죠. 세입자로. 제가 6억 갖고 있는데 베네리체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또 사는 시작이죠. 베네리체 거기 너무 멀고 아니면 베네리체 가면 거기 너무 구축이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잘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선호도를 측정해 보면 돼요.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럼 둘이 같은 거예요. 알겠죠? 같을 수 있어요. 저도 그냥 갔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걸 꼭 등수를 매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맺혔어요. 위치는 더 좋죠, 로케가. 확실히. 왜냐면 여기 요 라인에도 가깝고, 여기서 밖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신축이 엄청 좋아. 신축이. 사람들이 신축을 정말 많이 좋아하니까요. 대신 여기에는 없는 이 상권과 학군이 있죠. 근데 이게 아주 균형 잡히게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레일이 있는데, 이 로케랑 고레일 같은 경우에는 고레일이 좀 더 좋아하긴 해요. 고레일이라고 해서, 얘는 조금 더 연식이 좋거든요. 연식이. 한 14년씩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는 앞동과 얘 굉장히 대단지예요. 굉장히 대단지여가지고, 얘가 아르테온이랑 그라시미 오기 전에 얘가 대단지였잖아요. 고레일이. 근데 이 고레일이 이 뒷동 같은 경우에는 로케랑 거의 같이 가요. 앞동 더 비싸고. 그게 그라시움이랑 아르테온이 들어오기 전에는 고레일이 더 비쌌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이 선호도를 뺏긴 거 일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원래는 고레일의 선호도가 이렇게 강동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르테온 이전의 강동구와 이후 약간 BC AD 같네요.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고레일이 최고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왜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고레일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레일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로케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분이 오시고 나서 더 이제 대장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호도가 여기가 이제 아르테온이랑 그라시움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고레일이. 그죠? 그리고 이 로케는 상대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좀 내려가긴 했지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처음에 얘가 더 좋았는데 지금은 고레일 뒷동이랑 이 뒷동이 로케랑 비슷하다는 게 여기가 그런 거고 여기는 앞동인 거고 여기서 또 안 좋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선호도가 좀 형성이 돼요. 근데 이거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는. 그냥 거기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그냥 이걸 현장에 가서 본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실제로 이 학원에서 이 고레를 가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멀긴 머네. 내가 세입자가 돼서 가보는 거야. 이거 진짜 뭔데? 나 내 집 말 할 거면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이렇게 갈래. 어차피 이렇게 명예초도 가고 그냥 걸어가고 여기도 깨끗해 나름. 그게 지금까지는 지켜진 거죠. 근데 이게 또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 거냐? 계속 될 거냐? 그건 또 지켜봐야죠. 왜? 얘가 또 낡잖아요. 네. 얘가 구축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여기 로케의 느낌을 봐야죠. 느낌을 봐야죠. 근데 그걸 또 뭐 보고 하냐? 여기 밑에 또 프라이스라고 있어요. 프라이스 밸리스가 또 있습니다. 얘를 보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또 선호도 이렇게 한 칸 미치거든요. 그럼 얘가 얘 선호도를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 얘를 또 봐야 돼요. 프라이스를. 이런 식으로 단지가 많으면은 이 더 선명함이 더 촘촘해지는 거예요. 이 지역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사이에 막 선호도가 치고 들어오면서 계속 입지가 변화한다. 선호도 순서, 입지는 그대로겠지만 선호도 순서가 변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변하게 돼요. 변하게 돼요. 결국에는. 특히나 이런 건요.
그리고 그라시움 확실히 좋죠. 그라시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뭐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좋지만 여기보다는 안 좋죠. 여기 확실히 여기는 안 좋지만 다만 여기도 환경 상권까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저는 선호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갖고 있는 통념이 뭐예요? 통념이라는 게 강남에 가까우면 좋아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 통념이에요. 그 사실 맞죠. 근데 여기 이 강동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하게 당연히 그러면 강남에 가까운 천호가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여기는 안 그래요. 실선호도는 강남에서 먼 그라시움이 가장 높다. 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환경 상권 학군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요 단지 신축이라는 이게 되게 압도적인 선호도 요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시던 간에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그것이 선호도랑 가격에 연결되는지를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호도 파악한 그 기반 안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올 때도 그걸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여기 신축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여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변하지 않겠죠. 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축이랑 환경이랑 그 학군 환경이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얘가 들어온다고 해서 얘 시즌 2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전히 그라시움은 가장 좋은 아파트고 그렇게 연식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롯데캐슬이 10년이 넘었어도 선호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그라시움이 다음 상승장에서도 예전만큼의 상승장을 유지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장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거를 롯데캐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떨어져도 이 지역에서의 선호도가 이 친구가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여기가 더 대장일 거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한번 실습을 더 해볼게요. 영등포랑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이렇게 있어요. 위에는 영등포역이랑 대방역이 이렇게 있고 신풍이랑 보라매가 있습니다. 신길 센트럴 자이가 있습니다. 신길 센트럴 자이. 신길 센트럴 자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신길에 있는 뉴타운 중에서 가장 단지가 좋습니다. 단지가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단지가 안에가 뭐 조경도 좋았고 좀 느낌이 좋았어요. 조금 이거 좀 이 단지 좋은데? 라는 느낌을 준 단지여서 가져왔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 옆에 힐스가 또 있거든요. 힐스 되게 잘 지었어요. 되게 잘 지었는데 힐스가 사실은 단지는 더 좋았어요. 저는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트여 있고 근데 얘가 제가 더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여기에 대형 초중고가 있어요. 초중고가 그러니까 여기 다 붙어 있거든요. 여기 옆에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했어요. 초중고 붙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신길 센트럴 자이가 초중고 붙어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겠다.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자이라는 그 상품도 여기 힐스테이트 있죠. 이거 얘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얘가 좋다. 저라면 여기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단지고요. 그리고 이 다른 단지는 대방대림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구축 대장이라는 단지입니다. 여기 장점은 뭐냐면 여기 초중고가 있고 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학원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디까지가 도움되는 학원가라는 게 조금 판단 기준을 드린다고 하면 한 100개 넘으면 좋은 학원가예요. 100개 정도 넘으면. 그러니까 그 호갱노동 기준 같은 걸로. 근데 그게 별로 없어요. 100개 넘는 게. 물론 막 강남 됐지 막 800개 막 뭐지? 막 이러겠지만 그런데 말고 우리가 흔하게 딱 가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여기 학원가 되게 많은데? 라는 걸 딱 느끼면 거기가 100개가 넘어요. 저는 뭘 보고 느끼냐면 학원가가 이렇게 짝짝짝 있으면서 좀 이렇게 학원가 건물이 큰 게 아니라 학원 개수가 되게 많고 거기 밑에 롯데리아 있고 맥도날드 있고 아이들 막 또 그 세상 이름 표정으로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보는 순간 전 바로 느끼거든요. 탕후루 막 있고 막 이러면 마라탕후루 이거 있으면 이제 끝이에요. 거기 거의. 너무 좀 또 아닙니다. 제가 또 너무 흥분했네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런 데는 없어. 마라탕 이건 말이 안 된. 마라는 있는데 마라탕으로는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숨을 고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학원가로 느끼고 있고요. 대방대림은 그런 학원가 중에 하나다. 여기 밑에 좀 있어요. 여기 학원가 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대체되기가 어렵거든요. 대방대림이 학군이 좋다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이런 가가 있는 거고요.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그런 데 있죠. 그 최근에 간 데가 제가 그 송파에 오금역 근처에 방산 초중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게 구축이 많아가지고 사실 되게 좋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지역이었는데 거기 구축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그쪽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신축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떤 뜻이냐면 한 5시, 6시, 4시 이렇게 가면 초등학생들이 뛰어노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 뭐 파인탑 이런 애들은 인산 이내예요. 아이들 놀고 있고 어머니 이렇게 또 있고 어머니께 얘기하잖아요. 또 학원 어디예요? 뭐 좀 이러면서. 근데 거기가 구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대림 같은 데가 원래 사람이 없어요 정상인데 거기서 초등학생 있는 거 보고 사람들 되게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고 거기 딱 돌았는데 학원가가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학원가가 100개가 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런 게 보통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학원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근린 상권이에요. 롯데캐슬 그냥 학원같이 그냥 거기 큰 상권에 있는 어느 정도 그냥 건물 하나에 좀 있는 거 그런 정도의 상권이니까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상권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폴라나 신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좀 이 신길에서 조금 오래된 단지예요. 그 신길 뉴타운에서 좀 단지가 입주가 오래된 단지고요. 그냥 이 사진이 좀 잘 나왔어요. 사진이 잘 나온 거고요. 분위기가 이렇진 않아요. 가서 보면 왜냐면 옆에가 다시 새 건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오래됐다는 인상을 받긴 봤는데 사진빨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푸르지오, 영등포역 근처에서 가장 대단 단지고 연식이 조금 오래됐는데 그래도 단지가 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죠. 다만 이제 이게 점점 구축을 넘어서 이제 오히려 진짜로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좀 상황에 조금 이르고 있다는 게 이 단지가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초등학교 있는데 여기 단점이 여기도 중학교가 없어요. 중학교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경남 교수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단지 요 단지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초중고는 다 있어요. 경남 교수도 여기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경남 교수. 저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위치는 가장 좋지 않았어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는 위치가 요로 올라갈수록 혹은 요로 갈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강남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는 위로 올라가서 좋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여의도에 붙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치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단지도 뭐 그냥 저냥 안 좋은 건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의 큰 장점은 여기가 균질하다는 거죠. 균질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역세권은 아닌데 사실 되게 균질해요. 서울에서 이 정도로 균질한 데는 찾기 또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거죠. 아파트가 몰려 있고 언덕이 아니면서 초중고가 있는 곳은 진짜 많지 않아요. 무언가 하나가 비어 있거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되게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포레나 신길이랑 푸르지오를 비교해봤어요. 푸르지오가 위치는 좋죠. 왜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치는 더 좋지만 여기가 더 신축이죠. 포레나 신길이 푸르지오보다는. 푸르지오보다는 신축이기도 하고 이 두 개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푸르지오가 상권은 더 좋아요. 영등포역에 뭐 백화점도 있고 무슨 뭐죠? 엔터식스인가? 뭐 여러 가지 그 상권들이 있잖아요. 뭐 CGV도 있고 그래서 타임스퀘어도 있고 되게 좋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약간 노는 상권인 거죠. 여기서 내가 애를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 또 약간 좀 물음표가 가요. 그리고 여기 이 단지만 벗어나면 또 약간 좀 깨끗하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죠. 상권이나 그리고 그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걸어가면 되니까 영등포역에. 근데 이 포레나 신길이 주는 그 뉴타운으로서의 그 가치와 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뒀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뒀고 그리고 대방 대림 그리고 신길 센트럴자이를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생각보다 대방 대림의 선호도가 이 신길 뉴타운의 선호도에 비교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아요. 이거가 저희가 가장 큰 근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전고점인데, 전고점도 대방 대리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심지어 대방 대리 더 비쌉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게,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위치는 대방 대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건 바로 내려가면 바로 여의도거든요. 여기가 여의도니까. 위치는 그냥 걸어가도 돼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내리막길이라서 그냥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위치는 더 좋은데, 단지는 압도적으로 여기가 훨씬 안 좋죠. 대신 여기 학군 학원가가 있어요. 학군 학원가가 있고, 환경 상권은 둘 다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전체적인 선호도는 신길 센터가 더 좋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면 전 투자자니까. 이게 실거주고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이에요. 나는 학군이 중요해. 근데 신길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가끔 섞이는 구간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바로 대림이기 때문에 이쪽이 중국 그 친구들이 섞이는 게 조금 불안하면은 대방 대림을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내가 투자자로서 어디가 더 전세가 잘 올라올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신축이다 생각해 봐서 투자적으로는 저는 한다고 하면 신길 센트럴자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 집 마련이랑 조금 가치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설령 뭐 내 집 마련도 내가 신축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길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신축 택지 선호에 따라서 신길 뉴턴의 선호도가 이 근처에는 가장 압도적일 거라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고덕이 마주 압살을 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신길 뉴타운이 이 주변 구축들을 모두 압살할 것 같지만 사실 이 구축 대장급 단지들 있죠. 대방 대림이나 영등포 푸르지오가 학군이나 위치 등의 이유로 선호도가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보너스인데 제가 이거는 비교평가를 조금 위한 거예요. 비교평가를 위한 건데 이건 크게 볼 때 되게 유효합니다. 어떤 거냐? 위치랑 환경이랑 학군 중에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을 한두 개 뽑아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초반에 그 공부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수지구랑 관악구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수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뭔 것 같아요? 수지구. 위치가 써 있죠. 근데 오프라인도 이제 보시기 때문에 사실 수지구는 사실 팔방미인이죠. 팔방미인 갖추지 않은 게 별로 없어요. 학군도 좋고 교도도 좋고 균질하기도 하고 없는 거는 이제 연식 정도가 되겠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얘가 장점이 뭐지를 뽑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수지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월부는 이 위치 결정 요소를 크게 가중치를 두진 않거든요. 물론 교통이 제일 중요한 건 맞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이 나머지 요소들이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주기가 어렵죠. 선호도니까. 근데 제가 이거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악구는 약간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얘 약간 원툴 느낌이에요. 교통 원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과연 뭐가 좋은 거지? 제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수도권 지단 상승장에서는 관악구가 먼저 갔습니다. 수지구보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게 역시 서울이다. 서울 프리미엄이다라고 이제 끼워 맞춘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끼워 맞췄다고 표현을 하긴 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예측할 수 없었고 그냥 그걸 나중에 사후 해석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제가 뭐 자주 표현하는 건데 이게 되게 막 이런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를 선명하게 다 갖고 있는 게 강남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이렇게 좀 흐릿하게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있긴 있는데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 거죠. 학군도 없는 건 있지만 그렇게 좋지 않고 학원가도 있지만 되게 좋지 않고 그냥 분당이라는 거에 가로막히니까 교통도 되게 좋지만 그렇다고 서울은 아니고 뭐 약간 이런 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수지는 그냥 제일 장점은 교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관악구는 누가 봐도 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관악은 서울이지만 언덕이잖아요. 나머지가 다 좋죠, 사실. 수지는 평지고 택지인데 이제 경기예요. 두 건 모두 교통에 가장 큰 장점을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거의 같이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관악구랑 수지 전체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건 어렵지만 이 정도로 봤을 때도 사실 거의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수지가 더 많이 갔냐? 수지가 더 균질하기 때문입니다. 균질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비교평가를 하실 때 이게 동이나 구로 비교하실 때가 있을 건데 이런 거는 그 곳의 아파트가 얼마나 균질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수치가 좀 더 올라간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신축이 많으면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있는 지역만 가면
더 높아져요. 근데 그게 더 온전한 선호도를 가져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관악구가 더 먼저 갔으니까요. 네. 그런 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성북역 로케랑 대전단지죠. 이 두 개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물론 여기 톱은 더 많이 쳤는데 성북역이 저는 크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편생이 또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보면은 되게 의아한 순위예요. 사실 이편생이 훨씬 더 안 좋고 성북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 롯데몰도 있고 신축 밭이고 평지고 물론 뭐 서울대 있고 이편한 세상이 뭐 언덕은 아니지만 약간 좀 구릉이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여기서 위치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비교하면 강서랑 동대문구인데 강서 같은 경우는 위치가 되겠고 최근에 이제 또 마곡이 잘 들어오면서 이제 직장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보셔야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그 1강에서 바다님도 7개 업무지구를 가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7개 언제 다 하시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7개를 내가 정복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요거를 하나씩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씩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말씀 좀 드릴게요. 자실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실을 앞마당을 어떻게 늘려야 되냐, 특히 수도권을 거기에 대한 힌트인데요. 강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강서를 앞마당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마곡을 알았다고 치면은 앞마당 늘려가는 순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위치가 있습니다. 가치는 뭐냐면 군으로 가는 거예요. 비슷한 가치를 가진 친구들. 예를 들면 강서하고 비슷한 친구들은 뭐 여기 비교한 것처럼 뭐 동대문도 있을 것이니까 사군 친구들이 되겠죠. 아니면 뭐 평촌이나 뭐 수지나 이런 식으로 비슷한 가치인 친구들을 보는 겁니다. 그게 되게 좋은 거는 비교 평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예, 비교 평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좋아요. 공부할 때 여기가 위치는 다 떨어져 있는데 위치는 뭐 다 중구난방인데 다 서울 조금 중구난방인데 신기하게 강남에 가는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가치가 비슷하구나. 아니면 좀 멀더라도 다른 요소가 세기 때문에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되게 쉽게 알 수 있죠. 예, 그게 되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 위치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지하철역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강서라고 하면 지하철역을 찾으면 여기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김포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영등포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하철을 따라서 지하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될수록 이 가치가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두 칸 오면은 이게 가치가 되게 비싸지는구나. 뒤로 두 칸 가면 가치가 어떻게 되구나라고 해서 이게 상승자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공부하기가. 왜? 여기부터 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여기 오는구나. 여기 다음에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진짜 실제로 세입자분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군별로 파악하지 않고 요걸로 움직이거든요. 예, 왜냐면 지하철로 멀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지하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전세의 흐름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가 쉬웠어요. 인구 이동이나.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7개 업무지구로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막 뭐 따로따로 가시기보다는요. 요거에 입각하셔가지고 내가 가다 보면 이 안에 포함돼 있을 거예요. 사실. 예, 포함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지. 얘를 따로 뽑아가지고 막 가실 필요는 없어요. 간다고 해도 딱히 뭐 이렇게 막 비교평가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목적성을 갖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당산이 비싼 게 맞고 여기서 한참 가야지 강서가 나오니까 비싼 게 맞고 강서는 마곡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포보다 비싸다는 게 맞는데 강서가 싸네? 김포 신축과 비교해서 강서에 있는 구축이나 중구축이 싸네? 강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면 강서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고 동대문도 사실 위치인데 동대문은 진짜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 물리적 위치가 좋은 거고요. 물리적 위치가 좋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실제 서울 안에서의 위치가 좋은 겁니다. 실제 서울 안에서의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동대문이 여기 있잖아요. 강서가 여기 있고 실제 위치가 좋은 거죠. 3대 업무지구를 갈 수가 있고 여기 세 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판교도 여기 있고요.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위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약에 동대문을 가신다고 하면 사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걸 갈아타야 되기 때문이죠. 오는데 분명히 가깝다고 했는데 날 속인 거야 뭐야? 이러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근데 여러분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로 저는 차를 많이 운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까 영등포 왕십리랑 청년을 제가 비교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집 용산이잖아요. 제가 여기를 갈 때 여기 갈 때랑 완전 달라요. 왕십리 여기 성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동대문구를 이렇게 임장을 하잖아요. 여기 청량이 여기 동대문구인데 임장하면 여기를 올수록 좀 동네가 좋아져요. 그리고 사람도 달라져요. 저는 계속 전 집까지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수록 사람이 달라져요. 아예. 그런 거 저는 너무 또 이러면 또 우리가 거리가 멀었으니까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롭다. 더 발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걸으시면 안 됩니다. 걸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어쨌든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 위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흔하게 말하는 예를 들어서 교통편은 없지만 그래서 자차 운전도 수요도 있고 그리고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마치 동북성처럼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런 요소를 봤을 때 물리적 위치가 사실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가 절대적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그 교통수단이요. 그건 반드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직결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의 가치가 제일 뛰어난 거니까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교통이 좋다는 건 이 물리적 위치가 멀어도 이 실질적인 교통 시간 소요 시간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서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은 택지가 있고 서울에서는 위치가 안 좋은데 이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좋은데 환경이 균질하지 않다. 대신 강남 접근성이 둘 다 장점인 곳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 거의 짠 듯이 같이 갑니다. 거의 짠 듯이 이런 것들이 정말 뭐랄까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자로 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뭔가를 되게 발견한 사람들처럼 뭐야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의 그래프는 그래프일 뿐이에요. 근데 다만 이 강남 접근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글 쓴 거 있잖아요. 이게 강남이면은 여기가 이제 동대문인 거고 여기가 강서인 거예요. 이 거리가 이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얘가 딱. 예, 일개 신도도 똑같아요. 일개 신도시도. 예, 그런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아파트도 이게 대장 아파트들인데 거의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 가치가 요소는 여러겠지만 어느 요소를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고 그 큰 장점이 사람한테 어떻게 익히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격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강서랑 동대문구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강서 같은 경우는 마곡이 되게 많이 지금 올라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 LG에서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 직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서 안에서 구축 말고요. 예, 내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이전 장보다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가 서울의 4배 올라간 아파트들은 마포랑 강서랑 성동구에만 있습니다. 예, 4배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4배라는 건 2억 5천 하던 게 10억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단지들이 등촌주공 3단지 그리고 연미 상록 이런 단지들이에요. 되게 주변에 안 좋았는데 뭔가 천지개벽하면서 4배가 오른 단지들이죠. 대부분은 2배 우리 전 도봉구는 뭐 2배가 안 오르기도 했지만 2배부터 4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4배가 오른 단지들은 이런 천지개벽 효과가 있었던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게 강서가 지난장이 조금 비쌌어요. 사실은 전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마곡 물 빠지면은 다음 장에서는 이게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지켜질 것 같아요. 왜? 마곡이 잘 성공했으니까요. 그리고 전세가가 이렇게 받쳐주면 매매가가 많이 거품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지가 변화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얘가 3군이 되고 2군이 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대문구는 강동구만큼의 쾌적함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구도로가 너무 많아요. 대학교가 많으면서 이 도로가 너무 좁고 그게 다 이게 약간 블럭화돼 있거든요. 쪼개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다, 쾌적한 느낌을 덜 받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상급지라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마포 가셔가지고 마레프랑 성동구랑 가보시면 좀 생각이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마포는 되게 대단지가 많아요. 그 아현이랑 가면 마을 같거든요. 근데 성동구는 약간 마을 느낌은 덜 들어요. 아파트가 크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옥수 그 레미안 그 리버젠이나 파클스, 옥수 파클스죠. 파크 그 금호 말고 거기는 좀 그래도 단지들이 커서 마을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거기가.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 성동구의 신축들은 조금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마포보다. 그러니까 마포는 덩어리가 큰 거고 성동구는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치가 비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강서나 동대문구들의 그 요소들을 비교해 보시고 여기가 이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가격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가치가 반영되기 전이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지금. 마포랑 성동이랑 똑같아요, 가격이. 그럼 못 사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단지가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투자해야지만 여러분이 다음 상승장 때 3배, 4배 오르는 단지를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는 그래야 돼요. 내 집 마련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리하게 되면 단지 선호도는 단지랑 위치랑 환경, 학군 이 4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선호도 요소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안에서도 선호도는 늘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건 선호도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거예요. 느껴라. 뭐 여기가 더 좋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량적이라는 지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인보에 쓰는 거죠. 그래서 단지 간 선호도는 이 정성이랑 정량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해요. 저는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할 때 이 정성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정량적인 게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이 단지의 선호도 이 정도가 되겠지. 이 땅은 이런 선호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성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보를 왜 써야 되냐?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보 200장은 좀 말이 안 돼요. 저도 생각합니다. 인보 200장은 좀 인간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지만 인보가 뭐 100장이나 150장이 왜 써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정량 데이터가 그냥 머리에 쌓이거든요. 그 숫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 정도 땅을 갖고 있지라는 게 머릿속에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걸 토대로 나와가지고 단지를 보면서 그냥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쌓일 동안 그걸 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보도 사실 되게 많이 쓰실 필요 없고요.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사실 뭐 한 50장에서 100장 사이 정도만 이거 너무 많나요? 50장 50장에서 100장이면 간지 뭔지 알죠? 제목 이런 거 그런 게 10장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결론 한 장, 무슨 목차 한 장, 뭐 끝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빼고 이제 실제 내용이 한 50장에서 7장 사이 정도 되면 저는 충분히 인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어도 내가 생각한 거를 잘 담아 놔가지고 그거가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도 없이 그 지역을 다닐 수 있는 게 10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인보를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안 쓰죠.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안 쓸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너네한테 들었을 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제가 에이스 말미 때 너 이제 인보 안 써도 돼서 네? 인보를 안 써도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 설렜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인보를 그때 이상 계속 쓰지 않아요. 한 20개, 25개 정도 되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실제 가격을 트래킹하고 투자를 하고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천천히 잘 쌓아나가겠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인보 너무 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안만 들어갈수록 머리 위에 비용이 많이 쌓이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합니다. 모은 단지 등수 매기지 마십시오. 네.